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이제 봄을 건너뛰고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꽤 덥습니다. 예. 오늘은 좀 더 가벼운 내용으로 콘텐츠를 하나 마련해 봤는데요. 제가 사건을 20년 동안 많이 하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TV 영상, 아니면 블랙박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자체에서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거를 녹음해 놓거나 아니면 이제 당사자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영상 자체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CCTV 영상이나 아니면 녹음 파일이 증거로서 현출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 이제 가사 사건입니다. 이혼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걸 입증하는 자료, 이럴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연 그런 것이 증거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언급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혼 사건과 관련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형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홈캠을 통해서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한 말을 들은 것이 통신비밀법의 보호법에 위반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2020년 2월에 이제 자기가 거주지겠죠. 그 아파트 거실에다가 이제 홈캠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도 녹음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 현장에 이제 피고인인 본인은 없었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그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녹음 내용을 본인이 듣고서는 그걸 제3자한테 전송을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고소를 당했겠죠. 그래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라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된 건 현장에서 대화하는 거를 피고인이 듣거나 녹음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홈캠에 저장된 걸 나중에 들은 거잖아요. 녹음된 걸 저장한 걸 나중에 들은 거기 때문에 과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법상 보호법상의 청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라고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청취라고 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청취의 대상은 대화이고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홈캠을 통해서 그 배우자와 그 가족들,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내용을 녹음물을 듣고 그걸 제3자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법 제16조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법 감청에 의해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저랑 여기 PD님하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제3자가 여기 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녹음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14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불법 녹음된 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불법 감청에 의해서 지득 체록된 정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불법 행위자라고 해서 일종의 말하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뭐가 있었냐면 그 원고가 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를 해놨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피고 사이에 전화통화도 녹음이 되어 있었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불법 감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불법 감청한 행위 자체로 인해서 그의 확보된 증거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판례는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 스파이 앱 통해서 녹음이 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그래서 불법 감청에 의해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내용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그러니까는 원고의 배우자하고 피고 사이에 대화를 했는데 그게 휴대폰의 스파이 앱 때문에 녹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대화 사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원고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인 거잖아요. 그러한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렇게 녹음된 걸 가지고서는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 증거 말고도 다른 증거도 있었나 봐요. 원심에서는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또한 그 배우자가 피고하고 팔짱을 끼고 수차례 식당을 다니고 가방도 사주고 해서 부정행위가 있다. 그래서 그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일부를 인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그 판단은 부적절했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음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홈캠이 통신비밀법의 위반 여지가 돼 있는지 비밀보호법뿐만 아니라 그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